네, 그럼 마지막으로 비틀림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세 번째. 그죠? 이거를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강성 중심, 질량 중심. 그리고 세 번째 때 강성 중심이 이제 부재가 이제 어느 쪽이 강성이 확 커지면 이 저항하는 쪽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이제 센터 오브 리지디티가 바뀌고, 그죠? 어느 쪽으로? 강성이 강한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질량 중심과 강성 중심 간에 편심이 발생하게 되고 비틀림이 발생한다. 그래서 강성 중심으로부터 이제 휙 돌아가게 되고 편심이 발생해서 편심으로 통해서 이제 건물이 돌아가게 되고 비틀림 발생하고, 즉 강성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재들은 어떻게 돼요? 변형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취약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세 번째로 이제 어느 정도 비틀림을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한 거가 다 우리가 결국 요 강성비 빔은 뭐 이렇게 저항한다, 뭐 질량은 뭐 슬래브에 있다, 그죠? 그거 외에 다른 거 뭐 세 번째는 새로 배워온 개념인 뭐 COR이라던가 뭐 COM, 뭐 센터 오브 매스. 근데 이것도 익숙하긴 하죠. 질량 중심? 익숙한데. 그죠? 질량 중심, 좌표 이런 거 구조해석 프로그램 사실 있으면 다 거기서 줬던 것 같고.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개념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언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면이 있다라고 하고, 그죠? 어떻게 이런 거를 평가를 보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로티 건물이다 만약에 막 이렇게 있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벽체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간략하게, 그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있다라고 하고, 그죠? 지금 이거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코어 벽체 계단실이 있고 뭐 코어 벽체가 있다, 필로티 건물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있다고,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이 그렇다고 했을 때, 그죠? 이렇다고 했을 때 딱 아까 했던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 질량은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질량 중심 여기 있겠네, 그죠? 질량 중심 여기 있겠네 라고 해서 만약에 요 힘에 대한,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일단 마찬가지니까 요 개념으로 이렇게 딱 힘이 작용한다, 관성력이 딱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봤더니 강성은 어디가 세요? 강성은 여기 벽체들 코어 벽체에 있는 쪽이 세다고요. 그죠? 물론 크기는 지금 기둥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게 그렸기 때문에 조금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죠? 너무 좀, 그죠?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죠? 왜냐면 이 H가 크니까 12분의 아까 뭐라 그랬죠? BH 3승이니까 H가 굉장히 크니까 벽체가 강성이 무진장 셀 거다 훨씬. 그죠? 그 말은 어디 있을 거예요? 강성 중심은 사실 여기 있을 거라고요. 여기 이쪽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질량 중심, 여기가 COM이라고 하면 여기가 COR이. 강성 중심이 벽체가 있는 코어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를 중심으로다가, 그죠? 얘를 중심으로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간다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돌아갈 거라고, 돌아갈 거. 그죠? 그림이 맞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녀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그죠? 이쪽 방향에 대해서죠. 그죠? 얘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말은 이 녀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 지금 X방향으로 하니까 결국 얘네들.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가장 변형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죠?
물론 y 방향까지 하면 얘가 높이로도 이제 얘 뭐 높이로 보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방향이니까 뭐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죠. 실제는 그죠? 강성 중심이 조금 더 이제 이쪽으로 작용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요? 이렇게 봤을 때는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위아래로 봤을 때는 위로 치우쳐지겠죠. 왜냐면 벽체가 이렇게 얘네들이 또 서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쨌건 코어 벽체가 있는 쪽으로 갈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결국은 이 녀석이 얘가 있는 것과 멀리 떨어진 부재들, 즉 뭐 얘가 됐건,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부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취약하다고요. 왜냐하면 변형이 많이 생기니까 비틀림에 대해서. 그죠? 제일 먼 거는 사실 누구예요? 여기 기준으로 이 대각선에 있는 이 녀석이 가장 멀겠죠. 이해 갔죠? 얘를 기준으로 먼 애들부터 가장 변형이 많이 생길 거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횡력이 작용했다. 그러면 왠지 비틀림에 대해서 지금 이 녀석들 얘를 중심으로 그죠? 이 먼 애들이 위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지금 이쪽까지 섞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다시 조금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가 COM이고 그죠? 실제로는 여긴데 여기 좀 되겠죠? 실제로 이쪽 방향까지 고려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아까처럼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이쪽으로 그냥 왔다고 하고 그죠? 저항하는 게 저항에 여기가 COR 왜냐면 요 벽체가 굉장히 저항하는 벽체는 얘네입니다. 실제로 요 길이 방향으로 있는 벽체가 요 방향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휙 돌아가거나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봤더니 얘를 중심으로 여기가 바로 편심 2가 될 거고 그죠? 요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편심은 많이 생긴다. 즉 얘네들은 오히려 세이프 쪽. 그죠? 그러면 오히려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강성 중심으로 휙 돌아가니까 오히려 여기가 취약해지는 부재들이다. 그죠? 그러면 이럴 때 만약 이쪽 방향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거 좀 보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벽체를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다가 벽체 보강을 한다. 1번. 두 번째 여기다가 벽체 보강을 한다. 예를 들어 2번. 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1번을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같은 크기라면? 물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뭐 쓰이는 게 뭐 필로티 구조물인데 여기서 뭐 밑에 주차장 출입구고 이런 거 용도를 그냥 제외하고 구조적으로만 일단 보자고요. 당연히 실제로 설계를 하고 보강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벽체 전단벽 보강을 하더라도 가능한 위치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조건 하에서 최적의 위치를 찾는 게 이제 구조 엔지니어가 할 일이고, 그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가 이제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위치가 어딜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예제니까 여기서 일단은 1번, 2번이라고만 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다가 보강을 하는 게 더 좋아요? 1번이 2번이에요? 그쵸? 지금 1번부터 지금 네 번째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당연히 2번 위치가 더 효율적일 겁니다. 비틀림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벽체를 여기 1번에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강성 중심은 더 왼쪽으로 온다고요. 왼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얘를 선택하는 순간 편심이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편심이가 커진다는 얘기는 비틀림이 더 커진다는 얘기라고요. 그죠? 분명 나는 부재를 새로 놓음으로 해서 부재의 저항력은 향상시켰지만 비틀림에 대해서는 더 취약한 구조물이 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2번에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성 중심이 여기서 어디로 와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온다고요. 즉 편심이 줄어든다고요. 그 말은 비틀림이 줄어들고, 그죠? 그만큼 비틀림에 대한 변형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안전해지는 쪽으로 된다고요. 즉 2번에다가 여기다 배치를 하게 되면, 그죠?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자체에 대한, 이 방향에 대한 저항력 자체, 벽체를 함으로써, 그리고 당연히 강성 자체도 증가하니까 저항하는 부재도 는 거죠. 그죠? 즉 저항력 자체도 증가하지만 비틀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틀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 하면. 왜? COR을 강성 중심을 오른쪽으로 줄임으로써 이 강성 질량 중심과 가깝게 만들어주니까. 그죠? 그러면 완벽히 내가 얘를 딱 벽체양을 딱 조절해가지고 COM과 거의 밀접하게 가까이 확 붙여버렸다. COR을 이동시켰다. 그러면 비틀림이 안 생겨버리죠. 그죠? 비틀림은 안 생길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옵션들, 실제로 우리가 뭐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뭐 보강 설계를 하더라도 이런 거 실제 어디다 보강해야 될까? 학교 내진 보강 이런 것도 어디다가 보강을 하는 게 좋을까를 결정할 때 이 녀석은 현재 세이프하지 않은 게 단순히 비틀림을 제외하고 요런 그냥 하중 자체가 커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재들 단위로 봤더니 비틀림에 대해서 취약한 부재들, 비틀림에 대해서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부재들이 실제로 취약하구나. 그러면 이거를 제어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비틀림을 좀 막아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벽체를 비틀림을 막아주는 쪽에다가 배치하는 게 훨씬 좋겠다 라는 거를 이제 구조 엔지니어가 이제 고려를 해서, 그죠? 보강 설계 같은 것 때 해야 이제 어느 정도, 그죠? 이게 부재도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여기가 뭐 출입구고 하면 여기다가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민원 들어오고, 그죠?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겠죠. 그죠? 당연히 엔지니어의 역할도 그냥 무조건 구조적으로만 보고 여기다가 그냥 해야 제일 좋아요. 여기다가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그런 용도나 그런 것도 여기 뭐 차도 지나다녀야 되고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강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라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비틀림을 어떤 복잡한 설계나 이런 거 아니고 간단하게, 그죠? 강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제로 이제 보강을 설계하는 것까지, 예제까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 엄청 복잡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설계할 때 적용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굉장히 단순한 지식들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러한 개념들이 단편적이고 간단한 지식들이 많이 연결이 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설계할 때도 그런 개념들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꼭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제 비틀림에 대한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